안녕하세요, 경장입니다. 리치스쿨 채널에 귀한 분 모셨습니다. 29기 졸업생이신 수강생분을 모셨습니다.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장인 정규 수업 29기를 수강하고 지금 열심히 졸업생 단톡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태희라고 합니다. 여자친구분이랑 같이 경매 투자하고 계셔가지고 단톡방에서 워낙 활발하게 성아님 하면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활동을 열심히 해주고 계시고 거의 GPT처럼 답변해주고 계시는. 사실 처음 저가 배울 때 계속 내가 찾아보고 공부하고 이런 게 많이 도움이 됐었거든요. 단톡방에는 졸업생분들이 계속 질문을 올려주시니까 답변을 할 수 있으면서 복습이 되는 느낌이었고, 모르는 질문이 나오면 찾아보고 답변을 드리게 되면서 내 지식이 쌓이는 그런 느낌? 그게 좋아서 계속 공부하고 나를 놓지 않으려는 그런 시도였다고 생각해요. 경매를 처음 접하게 된 거는 24년도 여름 정도였고 독학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뭐 임장도 다녀보고 입찰도 다녀보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조금씩 부족한 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리치스쿨에 등록을 하고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집중해서 다녔던 것 같고, 25년 3월 정도에 수강을 시작했고 첫 낙찰이 이제 4월 중순이었어요. 독학을 해서 낙찰까지는 이어지진 않으셨고. 네, 맞습니다. 리치스쿨에 오셔서 이제 첫 낙찰을 받으신 거군요. 네네, 그렇게 되고 열심히 파고든 거는 이제 1년 남짓 된 것 같습니다. 1년 남짓 됐는데 성과가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첫 낙찰이 25년 4월 달이었고 네. 지금 26년 2월까지 총 5채를 낙찰 받았고 3채를 매도했습니다. 1년에 2채 사실 매도하기도 쉽지 않은데 네. 벌써 5채 받고 그중에 3개가 매도가 됐고 네. 2개는 아마도 이미 시장에 내놓은 상황인 네, 맞습니다. 거죠. 순수익으로 쳤을 때는 대략 어느 정도 되죠? 3건 매도한 거 기준으로 세금 다 제하고 약 7,900만 원 정도 야. 수익이 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또 성과를 만들어 주시고 나눠 주시려고 또 하니까 저는 기쁨이 2배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 갑자기 경매를 하셨을 것 같지는 않고 뭔가 계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23년도에 이제 퇴사를 하게 되면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됐거든요. 네. 직장 생활과 다르게 사업이라는 게 이제 다달이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안정적인 면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제2의 수익을 좀 만들어내야겠다 하면서 온라인 셀러도 공부해보고 뭐 경매도 공부해보고 이것저것 공부를 하다가, 경매라는 게 사실 처음에 낙찰받고 수리하고 내놓을 때까지만 좀 어느 정도의 시간 투자를 해놓고 나면 이제 매도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자유로워지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병행하는데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경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었던 게, 사실 경매는 다 세팅해놓고 내놓으면 4시간 들어갈 게 없거든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 내놓고 나서 팔릴 때까지의 기간을 못 견디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시간이 걸릴 수는 있으나 투여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경매도 가장 큰 매력이지 않나 싶습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금이 투입되다 보니까 수중에 종잣돈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소액으로 투자할 물건들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수도권의 빌라 투자라든지 지방 소액 아파트 정도가 가능하더라고요. 유튜브 채널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 이제 소액 빌라 투자에 가장 최적화돼 있다고 해야 되나? 제시해 주시는 그런 가이드라인들이 굉장히 상세하고 이래서 믿고 한번 다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여자친구분이랑 또 같이 하고 계신데, 그런 거는 또 어떻게 얘기가 잘 통해서 한 건지. 처음에 이제 경매를 하겠다고 하면서 집도 한번 보러 다니고 법원 입찰할 때도 뭐 한 번씩 시간 될 때 같이 가고 그랬었는데, 이걸 보면서 관심을 조금씩 가져 하더라고요. 아, 이왕 하는 거 같이 좀 물건도 같이 찾아보고 너무 좋죠. 임장도 같이 다니고 입찰도 같이 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무래도 남자다 보니까 사실 결정권이 대부분 여성분들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보는 시야랑 여자들이 보는 시야가 다를 것 같아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설득을 했고 자기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행복하게 같이 하고 계시죠? 네, 성과 나니까 이제 본인도 되게 재밌어하고 그쵸.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했을 때 시너지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대표님도 수강생들 보시면 가족끼리 같이 수강하시는 분들도 좀 많지 않나요? 맞아요. 부자지간에도 찾아오시고, 뭐 삼촌과 뭐 조카끼리도 오기도 하고, 뭐 제주도 뭐 멀리서도 찾아오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은 저는 너무 부럽긴 하더라고요. 같이 하는 분이 있다는 게 서로 되게 의지가 되거든요. 네, 제가 시간이 없을 때 물건 검색을 대신 해주기도 하고, 물건지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간 김에 한번 그쵸. 보고 와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데이트 해서. 겸 해서 어디 조금 멀리 나갈 때는 갔다가 맛있는 것도 먹고 오고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매도 사례를 이제 하나하나 볼 건데, 첫 번째 사례는
또 공동담보. 네, 공동담보. 네, 공동담보 수원에 여러 개 나온 것 중에 이제 하나를 받으셔서 이제 매도까지 한 사례입니다. 14번 물건까지 있는데 2번 네. 물건을 받으셨고 수업 시간에 공동담보 얘기 자주 하시거든요. 공동담보로 한꺼번에 나오면 입찰이 분산되기 때문에 한번 노려볼 만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첫 물건으로 공동담보를 받게 됐습니다. 아, 이게 지금 같은 시기니까 이렇게 이런 준신축 빌라가 공동담보로 나오는 거지. 시장 좋을 때는 이런 거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제 1억 8천짜리를 1억 4,400에 2등과의 차이가 굉장히 근소합니다. 네, 50만 원 차이로 받았습니다. 50만 원 차이로 네. 받으셨고 권리 분석 이상 없고 이제 권성구 세류동 하면 이제 빌라들이 정말 많은 동네고 매도도 꾸준히 잘 되는 동네죠. 일단 감정은 1억 8천에 됐는데 음. 한 번 유찰됐을 때 최저가 1억 3천이었고 음. 제가 그거를 1억 4,455만 원 정도를 써서 낙찰을 네. 받았습니다. 조사했을 때 공시지가가 뭐 한 1억 3천 정도 되는 빌라였어가지고 충분히 뭐 1억 7, 8천 정도에는 매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었고 그래도 전세가 수준일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보증보험 한도가 거의 1억 7천 조금 안 되는 정도였거든요. 네. 전세가보다 조금 비싸게 팔면 팔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아니 근데 놀라운 게 실투자금이 2천만 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네 맞아요. 처음에 이거를 계산할 때는 네. 대출이 최대 80%를 가정하고 그쵸. 저희가 계산을 하는데 네. 대출을 90%까지 받아가지고 실제 투자금이 적게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네. 거의 뭐 입찰 보증금 내고 조금 더 내면 내는 정도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거 하고 취등록세하고 네. 안에 수리비 조금 내니까 이렇게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준신축은 또 장점이 인테리어비가 지금 연식이 뭐 7년 뭐 8년밖에 안 됐으니까 인테리어비가 거의 안 들어갔을 거고 매도를 얼마에 1억 8,500에 하신 건가요? 네 1억 8,500에 매도했습니다. 1억 8,500에 매도해서 세전 차익으로는 한 4천만 원 정도 네 맞습니다. 차익인데 뭐 비용들 이것저것 떼고 나니까 1,200만 원 정도. 2,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낙찰가를 산정하고 할 때 공동담보 물건 14개 중에서 2번 물건만 유일하게 월세 세입자가 들어가 있었어요. 이 당시에 낙찰 받을 때 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우선 매수를 막 한창 활발히 해가던 시기였거든요. 네. 공동담보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들어오면은 내가 낙찰을 받고도 뺏기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 이 월세 물건은 못 들어오니까 요거는 조금 공격적으로 제가 입찰가를 썼어요. 사실 이날 물건을 3개를 입찰을 했는데 네. 나머지 2개도 제가 1등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보증공사에서 가지고 갔고 요거 하나만 제가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월세니까 전세 보증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어서 얘네가 못 들어왔던 물건이에요. 다른 호실들은 보증공사에서 가지고 간 거 되게 많아요. 14개 호실 중에 실질적으로 낙찰자가 가져간 게 3개 호실인가 밖에 안 되거든요. 네. 공동담보 명도도 되게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오래 걸린다고. 그런 건 문제 없으셨나요? 이 물건에 있던 세입자가 월세 보증금이 3천만 원이었고 이 당시에 최우선 변제 금액이 2,700만 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300만 원 제외하고 전부 받아가는 임차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협상이 잘 됐어요. 왜냐면 저희 명도 확인서를 받아야만 이분들도 배당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좀 우위에 서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잔금 납부일 전에 이사를 가기로 협의가 다 끝난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이사일 한 며칠 전에 갑자기 연락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법원 집행관 사무실 쪽 담당자랑 통화를 했는데 점유를 빼면 배당을 못 받는다고 한다. 그래서 자기가 이사를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네. 못 받는 일은 전혀 없다.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행관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네. 담당자를 통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에 처음에 경매 절차 돌입할 때까지만 점유를 하고 있으면 배당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사실을 그쪽에서 확인을 했고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으니 그거 다시 전화를 해서 잘 설명을 해달라. 집행관에서 그걸 뭐 그렇게 잘못 안내를 잘못 안내를 한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잘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 전화를 주셔서 네. 어떻게 잘 설명을 하셨나 봐요. 그 이사 취소를 했던 거를 이제 한 열흘 정도 후로 이사 날짜를 다시 잡아서 다행히도 근데 금방 나갔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 공동담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오래 걸리고 그런 게 아니라 협의에 따라서 또 미리 나갈 수도 있고 이미 네. 공실인 집도 있고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네. 저희가 잔금을 내는 순간부터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집을 점유하게 되면 불법 점유로 해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강조하면서 네. 제가 월세를 납부하셔야 된다라는 네. 거를 조금 밀어붙였고 네. 조금 열흘 정도 늦어진 거는 제가 네. 월 차임을 따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명도가 끝났고 인테리어 싹 해서 내놨고 금방 어떻게 매도가 됐나요? 실질적으로 잔금
일로부터는 한 4개월 조금 더 걸린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처음에 제일 적극적이었던 부동산 사장님께 이제 집을 보여드렸더니 네. 이거 처음에 자기가 1억 7천 8천 얘기했는데 1억 9천에도 가능할 것 같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 조사할 때는 아무래도 다들 되게 보수적이신 것 같아요. 자기네 손님도 일단은 아니고 괜히 높게 불러서 이 사람이 높게 낙찰 받아왔다가 원망을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조사할 때는 되게 보수적으로 하시다가 낙찰 받고 왔더니 금액을 높여도 되겠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매물 내놓을 때는 1억 9천에 처음에 내놨어요. 손님은 계속 보러 오는데 이게 계약까지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금액이 좀 높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3주 정도 지켜보다가 제가 1억 8천으로 금액을 낮춰서 다시 부동산 사장님 그 주변 부동산 전부에다가 다 뿌렸어요. 한 60곳 정도 되는 네, 곳에다가. 네. 그리고 매도될 때까지 사실 한 주에 두세 팀씩은 꼭 봤던 거. 그 동네가 손님은 진짜 많거든요. 네. 그런 특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순수익이 2,800에 투자금이 2천만 원이 들어갔으니까 정확하게 140%가 나왔네요. 첫 매도하고 저희 직원들까지 밥 사주신 거 맞나요? 그때 첫 매도였나요? 네, 그게 이 물건이었습니다. 네, 1,800 수익 난 이 물건을 매도하고 이제 좋은 마음에 이게 어차피 첫 낙찰도 이제 수강하고 한 거고 첫 수익이 났기에 그동안 고생해주시고 사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원을 운영하시면서 계속 수강생들한테 좋은 인프라를 제공해 주시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감사해서 여기 직원분들 전부 제가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 연락을 드렸더니 또 흔쾌히 일정을 잡아주셔가지고 간식을 사오시거나 수강생분이랑 같이 드실 뭐 떡을 해오시거나 이런 분들 계셨는데 저희 직원들까지 이렇게 식사 대접하신 분은 처음이셔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아유 아닙니다. 두 번째 매도 사례는 평택 오피스텔입니다. 네. 평택시청 앞에 약간 신도시처럼 개발된 합정동에 있는 오피스텔 물건이고요. 요거 받았을 당시가 97 대책이 막 나온 시점이었었어요. 97 대책이 나오면서 수도권에 이제 매매 사업자 대출이 안 되는 그 딱 시기에 걸리고 이제 어떤 물건을 할까를 검색을 하다가 오피스텔은 대출이 잘 나오나 이런 걸 알아보니까 오피스텔은 이제 주택으로 보지 않고 준주택이라서 네. 상가처럼 대출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을 막 열심히 찾아보고 있었어요. 찾아보고 있는 와중에 요 물건이 반값에 떨어져서 제 레이더에 걸렸는데 네. 오피스텔도 처음이고 이제 평택이란 동네 자체가 여기가 처음이었던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 뭐 이런 거를 열심히 알아보고 있는 와중에 카페에 낙찰했어요, 매도했어요 칸을 이렇게 뒤져보다가 네. 그 바로 인근에 네. 매도하신 선배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자기 동네에 받으셔서 매도를 하신 거더라고요. 네. 매도 사례가 있으니까 제가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연락을 드렸어요. 전화 네. 통화도 한번 했고 그래서 선배님이 이렇게 매도하신 거를 봤는데 네. 좀 어떠셨냐 이런 걸 물어보니까 낙찰 받고 일주일 만에 계약서를 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낙찰 받고 이제 수리해서 내놓자마자 바로 계약서를 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거기 수요가 좀 있다. 그리고 그 동네가 제일 인프라가 밀집된 지역이라서 수요가 꾸준하다고 부동산에서 얘기를 들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그 매도하신 부동산을 네. 좀 소개시켜 달라 해가지고 부동산에 제가 전화를 드렸었어요. 네. 인프라의 힘입니다. 네. 졸업생분 통해서 그렇죠. 매도 사례도 계속 올라오고 하잖아요. 맞아요. 열심히 네. 활용하면 좋은 성과 낼 수 있습니다. 이 나름이야 진짜. 네, 그래서 그 부동산에 이제 제가 전화를 드렸었어요. 근데 그 부동산 사장님이 그 근처에서 분양도 하시고 마침 이 건물을 분양을 하셨던 사장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해서 되게 잘 아시더라고요. 구조도 아시고 몇 호라고 얘기하니까 거기 뭐 방 4개고 방향 남향이고 뭐 잘 빠져있다 이것저것 설명을 해주시면서 거기가 빌라였으면 얼마에 매도가 될 것 같은데 이건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조금 가격을 낮춰야만 거래가 될 것이다 라고 금매가를 정확하게 찝어주셨었어요. 금매가 1억 8천을 이제 찝어주셔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오피스텔은 세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계산해서 네. 이제 낙찰가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찍어주신 매도가 맞던가요? 팔아주셨나요? 그거보다 조금 비싸게 팔긴 했습니다. 항상 이제 조사한 것보다 더 비싸게도 팔려요. 왜냐면 상당히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빌라랑 비교했을 때 오피스텔이 낮은 이유가 세금 때문인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내놨던 금액이 1억 9천만 원에 내놨는데 네. 대신에 조건이 이제 상대방의 취득세가 4.6%가 나오는데 일반 주택 살 때처럼 1.1%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3.5%를 내가 지원을 하겠다라는 조건으로 내놨더니 크게 가격 협상 없이 바로 계약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낙찰을 받으셨고 명도할 때는 요거는 이제 허그 대학력 포기 물건이었고 네. 공실이 좀 길었어요. 1년 7개월 정도 공실이었어가지고 그냥 바로
진행했습니다. 바로 그냥 내부 확인하고 내놓아서 이제 매도까지 하신 거고요. 뭐 네. 전기 계량기가 철거돼 있어갖고 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전기도 안 되고 수도도 안 되고 네. 너무 오랫동안 미납이어가지고 음. 다 잠겨 있어가지고 네. 처음에 그거 푸는데 좀 애를 먹었습니다. 매도를 1억 9천에 하셨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이 안에 세전 매도 차익이 6천이지만 네, 비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많이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그 비용들을 조금 설명 주시면 이거는 좋겠네요. 1억 9천에 매도를 했기 때문에 단순 네. 차익은 6천만 원인데 이게 취득세가 4.6%라서 일반 빌라보다는 거의 4배 가까이 취득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매도를 했을 때 이게 오피스텔이다 네. 보니까 취득세가 4.6%라서 네. 일반 빌라들보다는 취득세가 그 4배 가까이 더 많이 나왔고요. 매도하고 나서 음.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네. 오피스텔이고 신축에 속하는 거다 보니까 건물분이 굉장히 감정이 높게 나온 물건이었어요. 토지랑 건물 비율이 3대 7 정도 되는 물건이어서 건물분 부가세를 계산했을 때 네. 전체 매도 비용의 한 7% 정도가 어, 들어간다고 이렇게 계산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양도세는 뭐 양도 차익에 대해서 요거 취득세 지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도 금액에서 3.5%를 제가 지원하는 걸로 해서 사실 세금이 다 합치면은 3천 이상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네. 부가세랑 취득세 지원 합치니까 2천, 네. 양도세 170, 그리고 또 취득세 190, 600, 네. 법무사 수수료 110 뭐 이렇게 하니까 거의 진짜 3천 돈이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순수익은 1,800만 원 정도. 그래도 수익률이 너무 좋아요. 82%인 게 또 대출이 잘 나왔나 봐. 네 맞습니다. 이거는 매매 사업자 대출이고 낙찰가가 거의 음. 50 몇 프로밖에 안 돼가지고 대출이 90%까지 나왔어요. 무조건 나오죠. 세금들은 돈을 다 받고 내는 돈이기 때문에 그 투자금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실투자금은 2,200만 원 네 정도로 맞습니다. 계산이 됐습니다. 매수자가 잔금 치기 전에 가계약을 명의 이전이 안 된 상태라서 일단 부동산에서는 가계약금만 넣으시고 지금 집주인이 지방에 가 계시니 본계약은 조금 있다가 하겠다라고 하고 저한테 급하게 전화를 주셔가지고 소유권 이전이 돼 있어야 이제 본계약서 쓸 때 그쵸. 등기를 보여주면서 진행을 그쵸, 하실 수 그쵸. 있다 보니까 잔금 치기 전에 매수자가 나타났다. 이 방송 나가고 조금 또 경쟁이 붙을 수도 있겠네요. 안 되는데 내 꿀단지인데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계약하신 분도 있었고 우리 네. 수강생분이 물론 이제 입지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그 잘 파는 소수의 사람들이 거의 많은 퍼센트를 소화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빌라나 오피스텔처럼 이렇게 매도가 좀 뭐랄까 좀 중개사님들의 실력에 따라서 좌지우지 많이 되는 것들은 그런 소수의 실력 있는 분들이 많이 소화를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오피스텔 갖고 가도 이거 많이 남는 물건이었거든요. 대출이 1억 1,700 나와서 한 달 이자가 40만 원밖에 안 나왔는데 월세로 내놓으면은 한 달에 거의 100만 원 받을 수 있는 그 물건이었어요. 보증금 회수하면 무피잖아요. 네, 무피에 한 달에 50만 원씩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그런 물건이어서 조금 아쉽기는 했는데 시드를 빨리 불려서 더 많은 물건들을 노려보는 게 지금 초반 단계는 그쵸. 더 맞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에 그냥 빨리 매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리치스쿨에 많은 또 서비스들이 있는데 어떤 혜택이 가장 이제 잘 쓰고 계신지 보이지만 그래도 한번 말씀을 주신다면 어떤 혜택이 마음에 드시나요? 가장 잘 쓰고 있는 거는 대출 실장님 네. 연계되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제가 네. 처음 혼자서 시작했을 때 제일 어려웠던 게 대출 알아보는 거였거든요. 네. 사실 낙찰 받기 전에 어느 정도 대출이 나올 거라는 걸 알기가 쉽지 않아요. 안 알려주세요. 네.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갖고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리치스쿨 오면서 대출 실장님이 계시니까 네. 애초에 내가 입찰할 때 대출이 어느 정도 나올 거다라는 거를 알고 들어가서 적어도 대출이 안 나오지는 않을 거다라는 걸 확인을 그쵸. 받고 들어가니까 혹시라도 낙찰을 받았는데 대출 안 나오면 보증금을 날리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막아주실 수 있는 부분이 제일 컸다고 생각하고 열쇠 사장님도 그렇고 네. 인테리어 실장님 네. 쪽도 그렇고 연계돼서 저렴한 것도 저렴한 거지만 굉장히 빨리 일을 처리해 주려고 리치스쿨 수강생들의 일을 좀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시려고 일정도 막 네. 조정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프라가 굉장히 좋습니다. 변현 대표님께서 저희 정규 강의도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평일반과 주말반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2월 말에 개강하는 반이고요. 평일반은 목요일 아침 10시부터 3시간 진행이 되고 주말반 토요일반은 매주 토요일 1시에서 4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뭐 가장 큰 장점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대행 서비스 해서 뭐 명도, 세무, 입찰, 뭐 대출 상담사님 연결, 인테리어 그리고 졸업방에서 우리 성아님을 포함해서 많은 이제 법무사님도 계시고 저도 있고 많은 경매에 관련된 상담들을 바로바로 처리될 수 있게 질문들을 바로 처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 분업님께서 개발하신 빌라 실거래
분석하는 프로그램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너무 잘 이용을 하고 있고 네. 사업자 대출, 가계 대출 다 막혔을 때는 P2P 대출 같은 대부 대출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네.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열쇠공 사장님도 있고 중개사님 연락망도 있으니까 적합한 중개사님께 제대로 내놓을 수 있도록 저희가 모든 서비스들을 다 대동해서 빨리 매도할 수 있게 저희가 좀 네. 힘을 싣고 있습니다. 진짜 혜택만 보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경매 이미 다 해보셨고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냥 이 18가지 혜택을 받으려고 오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두 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